한국현대사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파 좌파 판단 기준 용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저번 시간에 개인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표로도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문제를 내고 풀어보면 되는 거죠. 표를 이해하면서 파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20문제를 내봤죠. 내봤고, 또 실제로도 이제 과거 발언들을 통해서 적용도 해봤죠.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5년, 10년에 걸쳐서 일관된 발언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성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만 말을 바꿨다. 뭐 그런 건 뭐 그 사람의 성향으로 보기는 어렵죠. 아니면 20, 30년 전의 발언을 가지고 현재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기는 어렵죠. 생각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최근 한 50년, 한 10년 이내의 발언이다. 뭐 그러면 그 사람 성향이다. 이렇게 뭐 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 바뀌지 않으니까. 집단 성향에 대해서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집단은 여러 집단이 있죠. 다양한 집단을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좀 의미가 있는 걸 하자면, 그래요. 한국의 정부는 성격이 크게 바뀐다는 거예요. 중간에 한번. 이승만 정부부터 군사 정부까지는 무엇이 목표인가요? 근대국가 수립이 목표라는 거예요. 근대국가를 건국해서 유지 발전시키는 게 군사 정부 때까지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이승만 정부 때부터. 그 뒤로 어떻게 되나요? 목표가 크게 바뀐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목표들이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성격이 많이 바뀐다. 보자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하니까 사람들이 목표가 투영되면서 바뀌는 거겠죠. 첫 번째는 근대국가 수립이고, 한국 역사에는 한국인들이 달성하고자 한 목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한국 역사에서. 첫 번째는 근대국가 수립이고, 두 번째는 공산주의 국가 수립이 있었다. 그리고 뒤늦게 생긴 목표는 민주정치 실현이 있었다. 우리도 일본처럼 근대국가를 수립해야 돼. 갑신 정변 인사 때부터 있었죠. 그 뒤에 이제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한국에 이제 공산주의가 유입되죠.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동희 같은 사람은 원래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였다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공산주의 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되죠. 공산주의 세력의 원조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뒤늦게 생긴 목표로 이제 민주정치 실현이 있었다. 그래요. 세 가지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민주정치 실현은 언제 처음 실시됐나요? 한국에서 미군장 하지가 실시했잖아요. 1946년 10월에. 하지도 그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하지는 잘 안 가르치잖아요. 조선 총독부도 잘 안 가르치고. 다 한국 역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한번 크게 둘로 나누어서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죠. 이승만 정부부터 군사 정부까지, 또 군사 정부 이후 정부를 한번 파악해 보자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판단 기준을 통해서. 이건 표로해야 되겠죠. 질문을 하긴 그렇죠. 일본 패망 직후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근대국가 수립을 원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이 역사를 날조하려고 하죠. 어떻게 날조하려고 하나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공산주의 국가를 원했는데 이 나쁜 놈들이 이 근대국가 수립 세력 소수의 인사들이 뭐 미군의 힘을 빌려서 한국과 같은 나라를 세웠다. 정통성이 없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 날조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이 계속 그런 식으로 시도하고 있죠. 근데 일본 패망 직후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근대국가 수립을 원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공산주의 국가를 원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나요? 일본 식민지 시기에는 한국인들이 막 너무 수탈당해서 일본과 같은 근대 국가를 원하지 않았어. 또 그렇게 또 역사를 조작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식민지 시기에 실제 있었던 일을 잘 안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게 많다는 거예요. 많이 날조해서 가르치죠. 삭제하거나. 1946년 10월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 민선에서 45석 중 우파 계열이 34석을 얻었고 좌파 계열은 2석을 얻었을 따릅니다. 선거를 한번 치렀다는 거예요. 결과를 잘 안 가르쳐주죠. 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자는 거예요. 거짓말인지. 이때도 막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자기 계열이 2석밖에 얻지 못했죠. 공산주의 계열이. 이승만계는 우파 계열이었잖아요. 1946년에 다 우파로 인식했죠. 한국민주당도 당연히 국내 양성파 우파 계열이고 31석이에요. 김국의 임시정부계인데 그 당시에는 우파 계열로 인식됐죠. 나중에 이제 임시 계열 중에서 김국의가 별도 입장을 취하지만 다 합치면 몇 석이냐는 거예요. 34석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계열 2석이라는 거예요. 민선 결과라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선거 결과는 또 여론조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국민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이 근대국가 수립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파와 좌파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다. 선거를 치른 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우파와 좌파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때도 공산주의 계열인사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이거밖에 받지 못하느냐.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곳에서 재선거가 실시됐다는 거예요. 너무 믿을 수 없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군 정도 황당한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공산주의가 이렇게 형편없을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형편이 없었다. 45석 중에 2석 얻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료라는 거예요. 이 공식적인 자료를 인정하기 싫어하죠. 현 시대 한국의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파 인사들은 총선거로 국가 형태를 결정짓자고 했다. 좌파 인사들은 총선거를 실시하면 공산주의 국가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유엔이 선거를 관리하면 부정선거를 저지른다는 핑계를 대면서 총선거를 거부했다. 그 시대에 우파 인사들이 그 한반도에서 그냥 우리 총선거로 승부를 가리자. 그래서 뭐 선거에서 이긴 쪽에서 선거가 이긴 쪽이 원하는 국가가 되겠죠. 그러면 총선거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좌파 계열은 당시 뭐 조선공산당이나 남로당은 또 북한 공산당은 무조건 반대했죠. 절대 총선거는 안 된다.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왜?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이 근대국가 수립을 원한다는
원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절대다수 국민들이 공산주의 국가를 원하면 선거를 치르죠. 원하지 않는 걸 다 아니까 공산주의 세력이 선거를 안 하고 계속 폭동하고 전쟁만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폭동이나 전쟁을 통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전체에 공산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그 절대다수 국민들이 근대국가를 원하니까 그렇죠. 봤잖아요. 그때 이제 북한에서 선거를 치르지는 못했지만 치러서 뭐 결과가 똑같았겠죠. 뭐 많은 세월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하여 일으킨 사건이 1946년 10월 대구 폭동, 1948년 4.3 폭동, 1948년 10월 여순 반란, 1950년 6.25 전쟁이다. 선거는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공산당이. 그러니까 계속 선거 거부하고 폭동 전쟁으로 어떻게든 뭐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던 거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근대국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해 공산주의 세력은 각종 폭동 내전을 일으키며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선거 불참을 독려했지만 유권자의 95.5%가 선거에 참여했다. 어떤가요? 막 4.3 반란 폭동 일으킬 때 선거에 참여하지 마라 막 그랬잖아요. 근데 95%가 참여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절대다수 국민들은 1945년 이후 계속 군대국가 수립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선거 결과가 가장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얻지 못한 게 공산주의 활동을 제한해서 그런 게 아니냐. 하지를 공산주의 세력은 또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1948년에 이르면 그때 미군정 사령관 하지의 성향이 우파로 바뀌지만 사실은 하지는 성향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잘 보라는 거예요. 1946년 무렵 이승만을 지원했냐는 거예요. 이승만이나 김구를 지원했냐는 거예요. 이승만이나 김구는 우파 인사로 인식되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좌파 성향인 공산주의 계열인 요운영과 김규식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성향이 우파 인사의 사람이 좌파 인사를 왜 지원해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잘 보라는 거예요. 유순 반란 사건이 왜 일어나나요? 군대 내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사건이 유순 반란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공산당이가 뭐건 그냥 하지는 다 채용했다는 거예요. 공무원으로. 그 성향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탄압받았다. 그걸 주장하는 게 뭔가요? 정판사 위조 사건. 위조 사건 아니라는 거예요. 위조 집회 발행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법자를 처벌하는 거에서 그쳤다는 거예요. 위조 집회 발행했으면 당을 없애버릴 수도 있죠. 뭐 이런 정당이 다 있어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조 집회를 발행하는 인쇄기가 다 발견됐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 처단을 했지 특별히 뭐 정치 성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다 채용도 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하지 않았다. 공산주의 활동 금지된 적이 없다. 미군정이 물러나기 전까지. 한국 국가보안법이 생기면서 공산주의 활동이 금지됐잖아요. 언제 처음 생겼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1948년 12월 1일에) 생기면서 그러니까 1948년 이제
8월 15일 한국이 건국이 되면서 이제 정부가 이양이 되죠, 한국에. 그 전까지는 국가보안법도 없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활동 다 인정해주고, 정치 참여하게 해주고, 선거에 나가게 해주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탄압한 적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순 반란 사건이 사실 일어난 거다. 그 비난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막 아무나 막 채용했다면서. 미군정 하지는 그런 사람이었다. 군인 출신이죠. 그래요. 현 시대 공산주의 세력은 당시 몇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서 건국 시기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이 공산주의 국가 수립을 원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몇 가지 여론조사를 다 이용하죠. 지금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 봐라, 이 여론조사 보면 공산주의 국가를 원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 여론조사로도 절대 다수의 한국 국민의 뜻을 파악하는 일은 현 시대에도 힘들다. 이는 2025년 이글을 쓴 이가 증명하였다.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로는 국민의 뜻을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글을 쓴 이가 증명하게 됐다는 거예요. 2025년에. 왜 얘기했잖아요. 증명하였다. 페이지 155. 그때 이거를 쓰니까 뭐라 했나요? 대통령 선거 한 보름이나 20일 전쯤에 여론조사에서 20% 차이 난다고 막 이랬잖아요. 김문수와 이재명 사이에. 이걸 쓰니까 6.5% 차이 난다. 딱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근데 누가 맞았냐는 거예요. 8% 정도 차이 났죠. 20% 차이 났냐는 거예요. 보름 사이에 뭐 여론이 바뀌냐는 거예요. 아예 안 맞다는 거예요. 출구조사도 보라는 거예요. 12.4% 차이 난다 했잖아요. 근데 4% 틀렸죠. 이걸 쓰니는 몇 프로 틀렸나요? 1.77% 틀렸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그냥 한번 재미삼아 하는 거지 뭐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뭐 보자는 거예요. 증명은 됐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절대다수 한국인들은 근대국가 수립을 원했다. 근데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도 몇 가지 빼면 몇 가지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대부분을 보면 근대국가 수립을 원했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 여론조사를 가지고서 현시당 공산주의 세력은 당시 절대다수 한국인들이 공산주의 국가를 원했다고 하는데 이는 역사 날조이다. 한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자. 최근에 이 자료가 많이 나오죠. 분석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가지고 왜 역사날 할 줄 아는지 그걸 이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그 당시 여론조사에서도 근대국가 수립을 원했냐? 원했다는 거예요. 표 2. 표 2 보라는 거예요. 1945년 여론조사를 했죠. 이승만, 김구. 보통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승만, 김구는 우파 계열이잖아요. 둘이 합치면 74% 나온다는 거예요. 1945년 12월에. 요원형 공산주의계잖아요. 8%. 숨은 실력자나 박헌영은 뭐 아예 안 나왔다는 거예요. 46년 7월에 보라는 거예요. 이승만이 좀 떨어지죠. 28%, 김구 10%. 그래도 둘이 합치면 40% 가까이 되죠. 요운형 김구 합치면 20%. 이때 왜 높게 나오나요? 미군이 요운형 김규식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김규식은 사실은 공산주의 세력 인사인데 약간 중도로 이제 인식이 됐죠. 요운형 공산주의계 인사고. 47년 여론조사도 보라는 거예요. 이승만 김구 다 우파 계열로 인식이 됐잖아요. 둘이 합치면 60% 이른다는 거예요.
뭐 여론조사에서 공산주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몇 가지 조작하고 이상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46년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이때 미군이 공산주의계를 밀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윤용 공산주의계 인사잖아요. 김규식은 원래 공산주의계 인사인데 약간 좀 중도인 척 했고, 공산주의에 가깝죠. 공산주의 맞다는 거예요. 월북했잖아요. 대표적인 여론조사 이걸 보자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사기극이라는 거예요. 미군정이 사실 김구식, 여운형 밀대하는 조사죠. 여론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나요? 당신 사회주의 지지에, 자본주의 지지에, 공산주의 지지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기극이지만 또 사기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946년 8월에 조사를 했는데 현실 당국인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합치면 77%다. 당시 한국인들은 다 77%가 공산주의 국가를 원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현시대 한국인들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선거 결과에서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봤죠. 아까 45석 중에 34석을 얻었죠. 최소. 무소속도 있으니까. 근데 무슨 공산주의를 원하는 사람이 77%는 아닌 거예요. 이 여론조사의 함정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 현시대에서 그러면 현시대에 보자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뭐고 공산주의는 뭐냐? 모른다는 거예요. 현시대 사람들도.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소련식이고 사회주의는 저기 유럽 국가들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것도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유럽의 복지국가 아니야? 그 대답도 틀린 것이다. 그 시대 무명률이 80%에 육박했다는 거예요. 소수 지식인들이야 말 수도 있겠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뭐 유럽에 뭐 그런 국가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공산주의는 알죠.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니까. 자본주의도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사회는 뭘까요, 그러면? 사회주의 이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했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회라는 거는, 사회 안에는 고대 국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근대 국가가 있을 수도 있고, 공산주의 국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라는 거는 중립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나는 공산주의 싫어. 조선왕실 그건 안 되지. 사회주의, 맞아. 사회주의가 내가 원하는 국가다. 그러면서 지지한 게 70%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알았겠죠. 공산당이 그때 활발히 활동을 하고, 또 북한의 동향도 알았으니까. 그때 왕래가 자유로웠으니까. 공산주의는 싫어라고 얘기한 사람이 사회주의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지지한 사람은, 사회주의는 사실 이 시대에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한국인들에게. 근대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월 뒤에 치러진 선거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우파 계열이 압도적 압승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그 시대 사람들이 몰랐을 것 같냐는 거예요. 좌파 인사들이나 우파 인사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지율이 많으면 선거를 치러야죠. 선거로 압승을 해버리면 되는데 왜 막 폭동 일으키고 그래요. 이 무렵에.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사회주의를 근대국가로 생각하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전국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확한 여론조사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문맹률은 78%에 달할 정도로 한국인들은 무식했다. 아니, 글자도 모르는데 뭐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공산당이 활동하니까 공산주의는 알았겠죠. 그것도 대충 아는 거죠.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공산주의는 안 돼. 지지한 사람은 7%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여론조사에서도.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말이다. 현 시대 사람들도 잘 구별 못하는데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구별해보라 하라는 거예요.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일자 무식인 사람들이 어떻게 구별해요? 80%. 예, 이런 이들이 일자 무식이었는데. 현 시대에도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차라리 소련과 같은 국가, 미국과 같은 국가, 일본과 같은 국가, 조선과 같은 국가 중 어느 국가를 원하는가로 질문했어야 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성향의 국가를 원하지? 소련과 같은 국가도 잘 모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공산당이 활동하고 있었으니까. 아니면 북한은 그때 공산화가 진행되고 있었죠. 북한 동향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북한과 같은 국가, 미국과 같은 국가, 일본과 같은 국가, 조선과 같은 국가 중 어느 국가를 원하겠는가로 질문했어야 했다. 조선 왕실을 원했으면 조선 이렇게 대답했겠죠.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를 원했으면 북한 이렇게 대답했겠죠. 그게 맞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물어보면 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대충 이렇게 답하는데 공산주의는 싫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회주의를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는 거죠. 1945년에서 46년까지 조선공산당이 활발히 활동하였으니 공산주의 국가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공산화가 진행되었고 많은 이들이 공산화에 반대하며 월남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의 현실 역시 잘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내려오면서 북한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월남한 사람들이 많았죠. 막 재산 뺏기고 이상한 나라야 이러면서. 공산국가는 알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론적인 건 잘 모르더라도. 공산국가는 싫어 한 사람이 사회주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엉터리 질문이라고 하잖아요. 공산주의 세력은 사회주의 지지와 공산주의 지지를 합쳐 77%가 공산주의 국가를 원했다고 하는데 이는 1946년 10월 선거 결과와 정반대이다. 이번에 계속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그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이 사회주의가 뜻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공산주의 국가를 원했다면 당시 좌파 인사들은 총선거를 원하고 우파 인사들은 총선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공산주의 국가가 원하면 선거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선거에서 이기면 되지. 공산주의 국가 바로 건설되는데. 근데 1945년에서 48년 사이에 악착같이 선거를 반대하죠. 폭동이나 전쟁으로 뒤집으려 하죠. 반대로 우파 인사들은 선거 치르자 계속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다 알았다. 절대다수 국민들이 근대국가 수립을 원하는 것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 결과도 다 알았다. 한국 국민들이 사회주의를 지지한다 했는데 이 사회주의가 뜻하는 바도 다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선거를 안 치르려 했다. 또 현 시대 한국인들은 역사를 날조해서 봐라. 다 공산주의 국가를 원했다 이러지만
그 사기극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통상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하여 사회주의자라고 말한다. 사회는 중립적인 단어이며 사회에는 근대 국가, 고대 국가, 공산주의 국가 등이 있기 때문에 그 정체가 감추어진다. 즉 현 시대에서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이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누면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아, 공산주의는 싫어. 사회주의는 뭐고 자본주의는 뭐지? 아, 내가 원하는 국가는 사회주의인갑다.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사회주의 국가를 원한다. 이렇게 한 여론조사가 이 여론조사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죠, 뭐. 사회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북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현 시대에서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면 통상 근대국가라고 이해하지만, 그렇죠. 그래요. 당시 일장 무식이 대부분이었던 한국인들이 자본주의 국가를 근대국가로 인식했다는 보장은 없다. 인식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뭐 자본주의가 뭐냐는 거예요. 현 시대도 잘 모르는데. 실상 자본론을 쓴 마르크스도 자본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평생 연구마다 늙어 죽었다. 마르크스가 자본은 무엇이다 이렇게 규정한 게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 막 연구만 하다가 그럼 다 써봐야지 이러다가 완성하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자본이 뭔지를 모르는데 자본주의 국가가 뭔지를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특히 그 시대에 더. 하지만 이제 공산주의 역사관이 전 세계적으로 유포되면서 자본주의 국가를 근대 국가로 인식을 통상 하죠. 잘못된 규정이긴 한데. 그래요. 즉 설문조사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나누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은 그게 잘못된 조사이다. 아니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인데 나누었다.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를 그 당시 공산주의와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싸웠잖아요. 좌파 세력, 우파 세력이 막 싸웠잖아요. 나는 좌파 세력이 아니야. 공산주의 세력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여론조사에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닌 것, 정반대인 것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시 조사한 사람들이. 여론에 참여한 인사들은 사회주의 국가를 근대국가로 착각하고 여론조사에 참여한 것이다. 이 두 개를 분리해놨으니까. 공산주의 반대가 사회주의인갑다. 이렇게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는 싫어. 자본주의 국가는 뭐지? 80%가 문맹자라 했잖아요. 사회주의가 내가 원하는 국가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국가의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론조사에 임한 것이다. 분리해놔서 그런 거죠. 사회주의를 빼고 공산주의만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는 두 달 치러진 1946년 10월 선거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 현 시대 공산주의 세력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77%의 국민들이 공산주의 국가를 원했다면 당시 공산주의 세력이 선거에 적극 참여했지 왜 폭동이나 내전을 일으키려 했겠는가. 즉 70%가 원했던 국가는 경험상 알고 있던 일본과 같은 국가이지만 근대 국가이죠. 한국인이 주인인 국가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자 무식인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국가는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선 왕실과 일본과 같은 근대 국가라는 거예요. 미국은 잘 알지 못하고 지식인들은 알았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반대가 내가 원하는 국가의 사회주의인갑다. 그러니까 두 달 뒤에 치러진 선거에서 어떻게 나오나요? 공산주의 좌파 계열 인사들은 45석 중에 2석밖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30석 이상은 근대국가 수립 우파 정당이 우파 인사들이 당선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라는 게 사실은 근대국가를 뜻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 한국인들이 막 봐라 77%도 하면 공산주의를 원하는 게 아니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승만 정부에서 군사정부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했던 근대국가 수립을 목표로 정부가 운영되었다. 그렇죠. 절대다수 국민들은 근대국가를 원했다는 거예요.
정치제도로는 미국식 민주정치제도를 채택했는데 이거는 미군정이 정부를 한국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다지다. 상권 분립이니 뭐 이런 건 미국식 민주정치제도를 이제 도입한 거죠. 그럼 미군정이 정부를 이양해서 그렇죠, 뭐. 그래요. 미군정이 한국의 민주정치제도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46년에 선거도 치르고 선거를 훈련시켰죠, 처음으로. 하여간 신분제도를 부정하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당시 채택할 수 있는 정치제도는 민주정치제도 외에는 없었다. 근데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조선왕실은 이제 안 돼. 근대국가를 수립해야 돼. 신분제도 금지. 그러면 채택할 제도는 민주정치제도밖에 없잖아요. 미군정이 처음 채택했고 이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그래요. 이제 또한 채택한 거죠. 계승한 거죠. 당시 절대다수 국민들은 근대국가 수립을 간절히 원했을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서구식 민주국가 수립을 원했을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원했을 것 같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민주정치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무엇을 원했겠냐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을 원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근대국가 수립이 절대다수 국민들이 국가적 목표였다. 그러하기에 군사정부가 끝날 때까지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근대국가 수립 대표정당 그래요. 끝날 때까지 근대국가 수립 대표정당은 정상적으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 한 차례도 패배하지 않은 것이다. 정상적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다 이겼잖아요. 노태우까지. 노태우가 선거에서 져서 군사정부가 종식됐냐는 거예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선거를 치르면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좀 민주정치에 위배되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민주정치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좀 민주정치의 수준을 많이 떨어뜨리죠. 근데 국민들은 군사정부를 다 지지하더라. 다 이기더라, 선거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다. 물러날 때도 지지 않았다. 왜 그러냐?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목표가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목표가 민주정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이 목표였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